배우 김용림. 85세의 나이에 엄마 꼭 껴안고 울부짖는 자식의 모습에 팬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다. 그날 조용한 병실 안에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침묵이 깊게 감싸고 있던 공간을 자식의 울음이 깨뜨렸고 그 울음은 단지 가족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김용림이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울음이었다. 하얀 병원복을 입고 의자에 앉아있는 김용림은 여전히 곧고 단정했다. 비록 세월은 그녀의 어깨를 조금은 숙이게 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고 강인했다. 그러나 자식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너무도 안타깝게 다가왔다. 엄마라는 존재, 그 품이 언젠가 사라질까 두려운 마음에 자식은 고개를 숙이고 그녀를 껴안은 채 흐느끼고 있었다. 김용림. 그녀는 단순한 배우가 아니었다. 수십 년간 대한민국의 어머니로 살아온 사람이었다. 드라마 속에서 그녀는 언제나 가족을 지키는 존재였다. 고생 많은 어머니,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여성, 눈물로도 부족한 삶을 조용히 견뎌내는 강인한 어른. 그녀가 맡았던 수많은 역할은 사실 김용림 그 자체였다. 그녀의 영희는 기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삶이었다. 직접 겪은 고통과 이해,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 녹아든 진짜 감정이었다. 그녀가 한마디 말을 건넬 때마다 우리는 마치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는 말처럼 느껴졌다. 그 진정성은 수많은 세대의 가슴을 울렸고 그녀를 통해 위로를 받았던 사람들은 지금도 그 따뜻함을 기억하고 있다. 85년이라는 시간은 짧지 않다. 수많은 계절이 그녀의 곁을 스쳐갔고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과 이별이 그녀를 더욱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을 품고 있는 그녀를 마주한 자식의 눈에는 여전히 엄마는 엄마였다. 어린 시절 병든 몸으로 품 안에서 잠들던 기억, 힘들 때마다 손을 잡아주던 온기, 아무 말 없이 눈빛으로 전하던 사랑.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밀려와 눈물이 되었다. 팬들은 그 장면을 보며 숨을 삼켰다. 드라마 속 이야기보다 더 아프고 진한 현실의 순간이었다. 김용림이라는 배우는 이제는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자리한 사람이다. 그녀의 모습 하나하나가 한국인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 카메라 앞에 섰을 때의 단호함, 자식을 바라보는 눈빛, 때론 가슴 아픈 결정을 내리는 엄마의 심정까지. 모두가 그녀를 통해 배웠고 느꼈다. 그녀는 단지 한 시대의 여배우가 아니다. 그녀는 세대를 아우르는 삶의 얼굴이었다. 그 얼굴에 주름이 깊어졌을지언정 그 속에 담긴 시간의 무게는 오히려 더 아름다웠다. 김용림은 항상 우리 곁에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 소중함을 너무도 늦게 깨닫곤 한다. 자식이 엄마를 껴안고 흐느끼는 그 장면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하게 될 운명이었다. 그러나 그 슬픔 속에서도 따뜻함이 있었다. 그건 그녀가 남긴 사랑 때문이었다. 세상을 향해 내어준 연기와 위로, 그리고 살아온 그대로를 보여준 그녀의 진심.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 가족이 있었고 그녀를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팬들은 그녀의 목소리에, 눈빛에, 손짓에 마음을 빼앗겼고 그녀를 통해 자신의 삶을 비춰보곤 했다. 이제 그녀는 잠시 쉬고 있다. 그 긴 세월 동안 멈추지 않고 달려왔던 삶을 잠시 놓고 숨을 고르고 있다. 자식의 눈물 속에는 미안함과 감사함, 그리고 끝없는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팬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당신의 연기를 기억하겠습니다. 라는 조용한 외침이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도 여전히 어머니이고 여전히 배우다. 우리는 알고 있다. 김용림이라는 이름은 쉽게 잊혀지지 않을 것임을. 그녀가 살아온 모든 순간은
앞으로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빛날 것이다. 그녀는 언제나 단단한 사람이었다. 말수는 적었지만 눈빛 하나로 방 안을 정리했다. 누구보다 부드러웠으면서도 누구보다 강렬했다. 그 눈빛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1994년 KBS 미니시리즈 무당에서 진짜 호랑이를 상대로 연기했을 때는 모두가 그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 호랑이가 꼬리를 말고 도망갔다고? 하지만 그건 단순한 전설이 아니었다. 실제로 촬영장에서 호랑이를 향해 단 한 번 눈을 맞춘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아무런 동작 없이 그저 김용림답게 바라봤다. 그리고 호랑이는 조용히 물러났다. 누군가는 그 장면을 두고 그건 연기가 아니라 존재 자체였다고 말했다. 그녀의 존재는 그렇게 때로는 호랑이보다 더 위험 있게, 때로는 엄마보다 더 따뜻하게 세상에 남아왔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김용림의 시작은 언제였을까? 누군가는 사극 속 데뷔마마로 기억하고, 누군가는 시트콤 속 웃음을 주는 하숙집 아주머니로 기억한다. 하지만 정작 그녀 본인은 어느 한 역할로 자신을 규정하지 않는다. 나는 그저 사람을 연기했을 뿐이에요. 그 짧고 간단한 말 속에 반세기를 훌쩍 넘긴 그녀의 경력과 삶이 담겨 있었다. 1996년 MBC 시트콤 남자 셋, 여자 셋 등 젊은 세대에게 김용림이라는 이름을 다시 쓰게 만든 작품이었다. 기존의 근엄하고 위험 있는 이미지를 완전히 내려놓고 그녀는 스스로를 망가뜨리기 시작했다. 얼굴이 크다고 놀림을 받기도 하고 이따금씩 툭 던지는 농담으로 관객들을 웃게 만들었다. 신동엽이 지어준 별명 아네모네 여사는 한동안 방송가의 밈처럼 회자되었고 덕분에 중년의 그녀는 20대 시청자들에게도 우리 엄마 같고 우리 이모 같은 친근한 인물로 다가왔다. 그녀가 처음 연기를 시작한 건 아주 오래 전이다. 수많은 여배우들이 유행처럼 떠올랐다가 사라졌고 세대는 바뀌고 트렌드는 반복되었다. 그러나 김용림은 단 한 번도 그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 이유는 단순하다. 그녀는 유행을 따라가지 않았고 그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었기 때문이다. 그 길 위에서 수많은 역사적인 장면들이 탄생했다. 찬란한 여명, 명성황후. 같은 사극에서 그녀는 조선의 마지막 데뷔마마 조씨를 연기했다. 나이가 들어가는 데뷔의 고뇌와 권력의 외로움, 그리고 자식과 나라 사이에서의 갈등을 너무도 섬세하게 표현해냈다. 그녀가 눈을 감고 앉아있는 장면 하나만으로도 시청자는 그 감정의 깊이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2015년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다. MBC 예능 진짜 사나이 여군 특집 2기마의 내레이션을 맡아달라는 것이었다. 오랜만에 마이크 앞에 선 그녀는 놀랍게도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톤으로 여성 군인들의 이야기를 이끌었다. 그런데 이 일의 시작은 바로 그녀의 아들, 배우 남성진의 추천이었다. 아들이 어머니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믿었고 세상도 그 목소리를 다시 듣고 싶어 했던 것이다. 그렇게 김용림은 다시 한번 목소리만으로 감정을 움직이는 배우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는 연기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후배들이 말하길 김용림 선생님은 군기를 잡지 않으면서도 모두를 조용히 긴장하게 만든다고 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그 눈빛이었다. 한마디 말 없이도 현장을 휘어잡는 사람. 따뜻함과 카리스마를 동시에 지닌 존재. 그래서 별명도 호랑이 선생님이었다. 호랑이를 쳐다보아 꼬리 말게 했던 그 눈빛은 실제로도 수많은 후배 배우들의 정신을 곧추스게 했다. 2021년 여름 어느 날 예능 신발 벗고 돌싱포맨에 깜짝 등장한 그녀는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다. 여전한 눈빛, 여전한 미소.
그러나 그 속에는 세월이 말해줄 수 없는 무게가 있었다. 카메라 앞에서 환하게 웃는 그녀를 바라보며 사람들은 새삼 깨달았다. 이 사람이 지금껏 한국의 정서를 지탱해온 진짜 배우라는 것을. 김용림의 삶은 결코 단순한 성공의 연대기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서사시이자 한 여성의 굳건한 생존기였다. 수많은 오디션에서 고개를 숙여야 했고 무대 뒤에서는 숱한 눈물을 삼켜야 했다. 그러나 그녀는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었다. 단지 조용히 견디고 묵묵히 걸어왔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다. 지금 그녀를 떠올리면 떠오르는 건 화려한 수상 경력이 아니다. 오히려 한 장면, 한 표정, 한마디 대사다. 드라마 속에서 자식을 바라보며 했던 한숨, 사극 속에서 가슴을 부여잡던 그 손짓, 그리고 무엇보다 시청자를 향해 말없이 건네던 그 눈빛. 그녀는 말이 없다. 하지만 그 침묵이 누구보다도 많은 이야기를 한다. 누군가는 그 눈빛 속에서 엄마를 보고, 누군가는 지나간 세월을 본다. 그리고 누군가는 잊고 있었던 사랑을 다시 떠올린다. 김용림. 그녀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배우가 아닌 하나의 기억이고 감정이다. 우리가 웃고 울던 그 시간의 중심에는 언제나 그녀가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